다음에 15번. 자, 보기 선생님의 설명 바탕으로 기억니은 디귿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없어지는 탈락, 생기는 첨가,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됩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 나타난 음운 변동에 대해 발표해봅시다.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얘 먼저 어떻게 돼야 돼? 음절에 끝소리 붙이게 생기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니은 첨가가 생기는구나. 바로 그냥 음절에 끝소리 적용시킬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교체 비음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총 몇 번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치? 음운 변동이 총 4개가 있다. 자, 막지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탈락이죠? 자음군 단순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읒은 된소리 되기가 된다. 막힘없다. 자, 기역과 히읗 축약이 됐네. 축약이 됐고, 그 다음에 비읍 시읒은 자음군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됐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음운 변동이 3개가 있군요. 자, 골라볼까요? 1번 기역과 니은은 첨가. 자, 문제가 뭐였지? 적절한 고르는 건가? 네. 기역과 니은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역은 있지만 니은은 없다. 자, 기역과 디귿은 탈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디귿은 있는데 기역은 없죠. 세 번째, 니은과 디귿은 축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축약은 디귿만 있지. 기역과 니은은 음운 개수가 늘었습니다. 자, 기역은 늘어났는데 니은은 줄어들었다. 자, 니은과 디귿은 음운 개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니은이 탈락이 있었고 여기는 축약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하는 거 맞았어? 저 이거 그 쌍지읒이 얼씨구! 그 음운인 줄 아니야! 아니야. 로운이는 맞았어? 로운이 문법 다 맞았네? 너무 좋아. 성우미는? 저 갔다고? 35번까지 다 맞지. 아, 그래? 알겠어요. 그 뒤로는 왜? 안 들었어. 안 풀었어? 졸려. 잤구나. 알겠습니다. 자, 비문학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 내용 찾는 거, 그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 포인트인데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거지. 18번 추론 형태, 19번 역시 포인트 A에 대한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라는 얘기죠. 자, 항상 얘기하지만 단락 정리할 때는 중심 내용하고 세부 내용 구분해서 봐라.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며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자,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한 개념. 터치 스크린 패널 중 정전 용량 방식의 패널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전정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여기는 원리네. 작동 원리. 터치 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전정 용량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면 정정 방식과 투영 정정 방식이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 내용은 3개가 있는 거. 그치? 짧지만 내용은 3개입니다. 어떤 거? 터치 스크린 패널에 대한 개념,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종류. 표면 정정 방식과 투영 정정 방식 이렇게. 그래서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내용이 몇 개 있고 어떤 게 중심 내용이 되는가를 꼭 확인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내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수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예, 역시 이것도 이제 원리 좀 나와 있죠. 어떤 원리? 표면 정전 방식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만약에 이게 터치 패널이라면 각각 모서리에 뭐가 있다고? 감지 회로가 있는데, 그쵸? 감지 회로가 있어서 얘네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는군요. 전도성 물체. 자, 우리 사람도 신체도 전기가 통하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 몸도 전도성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내가 지금 패드를 만지고 있잖아. 터치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감지하는 거. 정전 용량의 변화에 따라서 감지한다는 얘기야. 자, 표면 정전 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뭐 원리네요. 원리 1, 원리 2.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전기장은 정전 용량을 변화시킨다. 당연하지. 만약에 만졌을 때 어떻게 돼? 뭐 일정하게 뭐 전하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딱 만지게 되면 내가 흡수하거나 내가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전 용량이 변하게 되겠지, 그치? 이걸 통해서 위치를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 회로는 정전 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고요. 자, 표면 정전 방식은 투영 정전 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하나의 접촉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을 때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싸구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캠코더 보면은 두 개 터치가 안 되지. 한 번만 터치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마트 가면 쇼핑몰 가면 크게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만 이렇게 터치가 되죠. 양쪽 터치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디 있지? 뭐 아울렛이나 아니면 저쪽 뭐 저기 어디에 동춘동에 있는 거 뭐야? 거기 가면은 이렇게 안내판 있잖아요, 그렇죠? 터치하는 안내판. 그게 표면 정전 방식 말음도 안 되시.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패드나 스마트폰은 뭐니? 두 개가 되잖아, 그렇죠? 비싼 거야, 그러면. 네. 자, 투영 전전 방식은 접촉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 이번에는 투영 정전 방식의 어떤 구조, 원리, 구조를 하자. 네. 자기 정전 방식과 1, 상호 정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2. 자, 투영 정전 방식 다시 구조 나와 있고 두 가지로 나눠놨어. 자기 정전 방식, 상호 정전 방식.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지 뭐. 자기 정전 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때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접해서 전기장이 증가하는군요. 그 원리가 표면 정전 방식과 유사하다. 오, 여기는 여기까지는 어떤 표면하고의 공통점. 하지만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 그렇지? 자, 표면 정전 방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모서리에 감지 회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는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거기에 각각 센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센서가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 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적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차이점은 뭐다? 표면은 이렇게 끝에 있었지, 그치? 감지 회로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였어? 자기 정전 방식 뭐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아까 그림 하나 있었죠? 요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끝에 감지회로 있는 거야, 그치? 요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상호정전 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요건 또 자기정전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패널에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되며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여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보니 이게 판을 건들지 않으면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정전 용량이 있는 거야, 그쵸? 안 건들면은. 하지만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전전 용량이 감소하며
전기장 크기 역시 줄어든다.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의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겠다.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 용량이 변화하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터치 좌표상이 인식된다. 이때 터치 좌표상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기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 좌표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냥 일정한 정정 용량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손을 대면 흡수를 하게 되니까 정정 용량의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터치 좌표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두 손가락 이상 쓸 수 있는 이거, 그치? 자, 이후 터치 좌표상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이미지로 처리하여 중앙 처리 장치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터치 스크린 패널은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정정 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여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건 다 뭐란 얘기야? 이거는 얘기죠? 상호 존정 방식 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터치 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첫 번째 단락의 내용 나와 있었고, 두 번째 자기 정정 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점으로 인식한다. 그렇고, 표면 정전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필름이 아니라 전도성이 있는 걸 해야죠. 그래야지 정전 용량이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방법이 틀렸고, 상호 정전 방식에서는 수집된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에서 이미지로 처리해. 마지막 단락. 수용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더욱 정교한 좌표 인식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영훈이 혹시 시험보다 잤니? 아니요,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봤다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열 맞아 못 갔어요. 그래? 우리 백신 맞은 지 언제 됐는데? 월요일에 맞고 수요일에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주사 월요일에 맞았다고? 네. 근데 왜 안 왔어? 주사 맞고 집으로 그냥 가나요? 그러니까. 자, 기억년 디귿. 자, 기억은 뭐였어요? 표면 어쩌고였고, 니은은 자기 어쩌고였고, 디귿이 상호 어쩌고였고,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기억년 디귿은 모두 전도성 물체에 접촉에 따른 전정 용량 변화 측정. 네, 이게 터치 패널이죠. 기억년 디귿은 모두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접촉 부분 위치를 알아낸다. 그렇고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감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 기억은 표면이었어, 그치? 니은은 자기장 어쩌고였죠? 표면도 어때? 하나 이상을 쓰지, 2개 이상을 쓰지. 각각의 모서리에 감지료가 있다고 그랬죠. 즉, 기억은 4개가 필요하고, 니은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네, 틀렸죠? 기억과 달리 하면 안 되지. 모두라고 해야 되죠. 니은과 달리 디귿은 센서층이 2개, 상호는 센서층 2개라고 얘기를 했고, 디귿과 달리 니은은 접촉 부분에 증가하는 정전 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디귿은 정전 용량이 감소하는 거를 측정하는 거고, 니은은 증가하는 걸 측정하는 거고요. 틀린 건 3번. 초동이 맞았니?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다. 자료 1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한 종류를 도식화한 것이고, 자료 2는 자료 1에 A, B, C 지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자, 여기 감지 라인과 구동 라인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상호 어쩌고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얘는 그 상호라는 얘기죠? 네. 전기장 크기 A, B, C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건 뭐 뻔합니다. 이게 상호 어쩌고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크기가 일정하다. 그 P는 전도성 물체 접촉이 없는 상대 전기장 크기다 하니까 15번은 어때요? 터치가 안 되는 거야. 그쵸? 이건 터치가 안 돼 있고 A하고 B가 터치가 돼 있는데 A 부분이 더 좀 강하게 터치가 된 상태죠.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1번 A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B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보다 크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만큼 줄어들었네.
전기장의 크기를 봐 B보다 A에서 더 정확한 족제가 이루어졌다. 자, 1번하고 2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C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간 전기의 크기가 일치하고 한데 터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C와 달리 B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 들어갔고요. AC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했겠고, 자, C는 감소가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터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지. 5번이 틀렸더라. 자, A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 바로 윗부분에 있어요. 자,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측정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거 찾으면 딱 4번.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된다. 답이 그냥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질문. 노은이 여기는 다 맞았어? 오. 성금이도 다 맞았다고 그랬지? 한웅이는 뭐 틀렸니? 맞았어. 다 맞았어? 알겠습니다. 문학 등록 띄고요. 우선은 비문학 2327 UN 해양법 협약. 여기 발음이 안 되더라. 잘 이게 빠르게 안 돼. UN 해양법 협약. 이게 잘 안 돼요. 문제 먼저 확인하고요. 25번 분쟁 해결 절차 도식화되어 있고, 26번 포인트 기억과 니은이고, 23번 내용이고, 24번 모의 재판이고, 문맥상 바꿔 쓰기가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알아놔야 돼. 내년에 이번 애들이 방류하잖아. 방사성 그거. 이거 연결된 문제라고. 자, UN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 해양 독도 문제도 요것도 걸려 있죠.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한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의무가 있네요.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거.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데 뭐 각 국가가 동의를 하긴 적용하는데 이 새끼들이 안 지키잖아 또. 이웃나라야, 중국도 에이씨.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에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 절차라고 한다. 나도 두 번째 달라 내용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치? 그 의무래. 빨리빨리 처리해야 이게 의무래. 그 이유는 각 국가가 동의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면은 강제 절차가 들어간다. 강제 절차는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죠? 했으니까. 아닌가? 이거 두 개만 있나? 이 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로, 자, 상설기구는 뭐예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제 절차 할 때 분쟁 해결 기구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재재판소, 하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중재재판소는 각국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죠. 뭐 한 법관을 누가 할 건가, 재판관을 누가 할 건가, 또는 뭐 재판소는 어디도 할 건가, 그런 이미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분쟁 당사국들의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자꾸 이쪽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죠? 중재재판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들은 로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재판관이나 뭐 그쪽 법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 그래도 되거든. 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할권을 파악을 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후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요 단락은 하나밖에 없어, 내용이. 관할권입니다. 그쵸? 관할권 확정된 사안에 바로 재판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잠정 조치란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제 방사능 방류를 한다고 할 때, 그렇죠? 이 잠정 조치를 우리가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정 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말 그대로 임시니까. 자,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되며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요 단락, 위에 있는 단락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가 있다. 그렇지.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좀 시간이 걸려요, 구성하려면. 그쵸? 당사국들 간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재재판소를 협의하기에는 좀 사안이 긴급하다라고 하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 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자, 조건 나와있죠? 본안 소송 관할권을 심리했을 때 가능성이 중재재판소 관할 갖게 될 예측돼야지만 잠정 조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에 대한 관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봐도 일본이지 그렇지? 예, 기업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니은은 인정된다. 즉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예측되어야지만 해양법 뭐라고 했어? 말이 어려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잠정조치 관할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1번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가 잠정 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얘는 부연 설명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일본에서 계속 오염수 방류 결정했잖아. 지금 이제 시기만 조율하는 거, 조율도 아니야. 눈치 보는 거지 만약 우리가 이거를 방류할 때 중국하고 한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거 보는 거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23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있죠?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다. 1번 틀렸고. 나머지 한번 보자.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자꾸 이제 일본 측에서 중재재판소를 가져가려 하는 이유가 이미 뭐 자기들 라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갈 필요가 없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점유한 지 한 70년인가? 네, 점유한 지 한 70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자국 영토로 인정합니다. 국제법 관례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굳이 뭐 일본 애들 뭐 재판하자, 뭐 응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응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당당한데 재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꿀릴 게 없어요. 당당해, 그치? 다만 일본의 로비력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이놈들이. 예. 자국력,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거 많잖아? 그걸 만약에 재판소에서 인정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꽝 될 수 있으니까. 자, 3.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란 얘기지, 그치? 예.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 상설 기구죠.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과 교환 의무를 부여한다. 네, 3번이 근거가 되어서 5번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잠정조치는 구속력이 있고요. 근데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지킬까? 네? 안 지킬걸? 그죠? 왜냐면 마땅히 제재 수단이 없어요. 이 유엔이 이게 의무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해? 제재하려면 중국처럼 해야 돼요. 중국은 무력으로 보복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경제적인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네. WHO도 마찬가지죠. 작년 코로나 터지면서 중국한테 뭐 제재가 한 게 있나? 없어. 그냥 말로만 이빨만 까는 거지. 없어요 이게. 자, 24. 보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 사용된 사례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에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의 물질이 유출된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뭐 한국하고 일본 보면 되겠네. 방사능 오염수 배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 A국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고 중재재판소는 자기 나라한테 더 유리한 사람들을 이제 결정하고 뭐 이렇게 좀 기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잠정조치를 바로 요청.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자, 그럼 이때 재판소는 어디야?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되는 거지. 자, 1번 문제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렇고 2번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조치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소송 재판 종결이 아니라 본안소송 재판을 이어가는 거죠. 그쵸? 해서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잠정조치는 중단. 2번 틀렸고 3.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4.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두 국가 간 분쟁은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되겠고, 네. A국이 재판에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B국으로 인한 자국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한, 그렇죠? 긴급한 상황일 때는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뭐라고? 본안소송에서의 뭐라 했더라? 관할권, 그렇죠? 예측돼야 돼요.
중재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면 잠정조치 내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 볼 수 있겠죠? 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중재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잠정조치 내린 거죠. 미터 좀 끄고 돼요. 자, 다음은 육군에 지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정식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분쟁 발생, 평화 작수단, 분쟁 해결, 강제 절차, 분쟁 해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A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분쟁이 생겼습니다. 2번 D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땡. 틀렸죠? 자, 분쟁 해결 기구 위에서 두 개 얘기했습니다. 중재재판소하고 해양법재판소하고, 그치? 자,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이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중재재판소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B를 통해 C로 가는 과정은 분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네. B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고요. 자,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26번 아까 했고 27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까? 이게 안 되네.